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언급을 했었죠. 제2의 중동 붐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2기를 사우디에 짓고 또 제3국에 공동 수출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네,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돌아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오셨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차 정도 채 안 되셨을 텐데요.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중소형 원자로인데 이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서 아주 굵직한 성과를 이루고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성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또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급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네. 미래부가 이 원자력 그 새로운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예. 나가기로 이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 스마트 원자로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스마트라는 것은 이제 뭐 현대, 기아 이런 것처럼 어떤 브랜드입니다. 원자로에서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한 15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100% 우리가 자립한 그런 기술로 만든 중소형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큰 원자로에 비해서 예. 사이즈는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당연히 가격도 낮겠죠. 네. 그러나 안전성을 가장 중시한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러한 새로운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네. 건설 기간이 좀 짧아서 경제성을 좀 높이 평가를 받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큰 원자로보다는 저희가 건설 기간이 한 3분의 2, 그러니까 3년 정도면은 다 짓는 그러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니까 네. 스마트라는 단어가 원래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스마트 원자로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존재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고요. 예, 예. 그 큰 원자로는 좀 안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예, 예. 큰 밀폐 용기, 압력 용기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부러질 것도 없고 셀 데도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원자로로 우리나라가 컨셉을 개념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시험을 다 마친 네. 그러한 새로운 타입의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 또 우리 기술로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석유 자원이 근데 풍부한 이런 중동에서 스마트 원자로 수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포스트 오일, 그러니까 석유 이후에 그 자기나라 경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석유라는 것이 제한된 자원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착안한 거가 결국은 에너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예.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원자력으로 하고 또 그 일정 부분 중에서 한 20%를 중소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가 여기저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또 스마트 원자로는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도 나오고 예.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먹게 하는 예, 예. 그러한 기능이 아주 적합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많고 물 문제가 많은 그 중소형 도시가 뚝뚝 떨어져 있는 예. 그 자기 나라에 아주 적합한 원자로다. 이렇게 보고 저희를 이제 협상 파트너로 해서 오랫동안 협상을 한 끝에 이번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아주 협의가 가속화되어서 네.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동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원자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 꼭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의 특징이 예. 이렇게 도시가 우리처럼 전 국가가 도시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인구 얼마 안 되는 것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큰 원자로를 지어가지고 송배전에 많은 손실이 있는 그런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문제도 있고 예, 예. 뭐 난방 이런 다른 열도 있고 그래서 중동 국가에 아주 적합하고 따라서 저희가 사우디와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상세 설계를 하고 지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많은 사우디 내뿐만 아니라 중동 또는 아프리카까지 예. 많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보면은 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짓고 예. 운영하고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원자력에 관련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명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을 또 운영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자력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운영면, 뭐 설계면, 시공면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겠다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이제 인력 양성을 합니다. 하나는 네. 학위 과정. 그러니까 소위 학사, 석사 이렇게 받아서 사우디 대학의 정규 학과를 원자력과를 만들어서 예. 저희가 교수 요원이 나가고 이제 학과를 설립해 주는 것들이 하는 거 있고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예. 실무형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협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원자로 수출이 어떻게 보면 이 창조 경제 모범 사례로 또 꼽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제적 효과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과학 기술을 10몇 년 동안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수출 직전까지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공급했다. 그런 것은 창조 경제의 대단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세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희가 컨셉을 개념을 잡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수출하게 되면 먼저 상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 한 1.3억 불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다음에 원자로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한 10만 도시마다 하나씩 짓게 되는데 지금 협약하는 데서는 앞으로 2개를 일단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가 이제 10억 불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3국에 수출하고 더 나가는 것은 훨씬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예측하는 기관들을 보면은 뭐 많이 다릅니다만 한 2030년 정도까지 전 세계에서 뭐 한 200개 정도 시장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모든 다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승인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이런 중소형 원자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창조 경제로 해서 성공한 모델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된다. 네. 경제적 이득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원자로는 굵직한 성과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수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창조 경제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그 소위 도구 중에 하나가 전국 17개의 시도에 설치하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와서 대기업이나 지자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예. 기업을 일구고 그것을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파를 시키는 이러한 그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 허브가 되는 센터가 있는데 사우디 텔레콤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경제 구조를 창조 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센터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랑 협력해서 사우디에 설치를 하고 창업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센터를 사우디에 설치를 하고 현지화를 시켜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기본 방침에 합의를 하는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창조 경제 모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장관께서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는 것이 사실은 국내보다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창조 경제는 지금까지 있던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패러다임 전환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중국의 중간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지역에 국한된 건데 이것을 전 국가로 전 세계로 펼치자. 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가장 앞장을 서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야심찬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고 소위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선진국보다도 중간 계층에 있는 나라들 또는 성장을 갈망하는 나라들에게서도 상당히 그 호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중동은 아주 오일, 그러니까 석유 중심의 경제였는데 자기도 이제 창업 또는 창조 경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일자리가 많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이 대단한데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적인 창조 경제 모델을 또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끝으로 좀 말씀 저희는 부탁드릴게요. 정책 면에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창조 경제는 글로벌 창조 경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가 센터가 되었던 타운이 되었던 뭐 기술의 사업화가 되었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를 할 때는 반드시 글로벌
의미가 있는 식으로 진행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무슨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거나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정부의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중동 갔다 오시고 나서 뭐 소감 내지는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셨다시피 창조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꽃을 피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호의적인 반응이 있고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창조 경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개인이나 또는 직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호의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욱 빠른 시간에 이것이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